자, 여러분, 지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작성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긍정적인 자신의 미래상,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것. 나의 미래의 모습, 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도 좋고, 미래의 직업, 가정 모습, 성공의 모습,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미래의 나의 어떤 행복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금주의 소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하시는 방에다가 제가 방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워드 파일로 작성하신 내용을 이제 요 내용 적어보신 거를 워드로 뭐 옮기셔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과제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신 것들을 한번 제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금주의 소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과제는 요걸로 우리가 이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저희가 2교시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제 얼굴은 뭐 끄고 와도 괜찮겠죠? 네, 제 얼굴 끄고 오겠습니다. 네, 자, 감정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요. 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워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사람의 어떤 성장과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IQ 얘기하죠. IQ. IQ는 이제 우리의 지능을 나타내는 지수고 EQ는 바로 이런 감성에 대한 지수를 우리가 EQ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지수인 EQ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또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EQ를 이제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EQ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성공한 사람들의 90%가 EQ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열정,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좋고, 동기부여,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 컨트롤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적인 평화의 모습들을 갖고 있고, 이제 긍정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하고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감성적인 부분이 성공에 훨씬 더 그런 이제 가깝게 가는데 영향을 준다. 이런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감성지능의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데요. 이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5가지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면서 심리학자로 이 감성 리더십 그 전문가라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첫 번째를 꼽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그 감정,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감정 상태, 내가 강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객관적으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 및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또 내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 감성지능의 가장 중요한 영역도 안에서도 감정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 또 그 다음에 공정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뭐 조금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있던 어떤 마음의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제 어떤 사고를 하거나 뭘 판단해야 될 때 이런 그 능력들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다음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동기를. 그래서 자기 그 관리 능력을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잘 키우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스로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들이 스스로한테 이런 동기 부여를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스스로한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심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다 보면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하고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떤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도전해 나가고 계속 해 나가면 반드시 그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포기하죠. 대부분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못 나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긍정적인 성장을 사실 못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는데 다이어트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트를 하는 목표를 아주 작게 가져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일단 3일간만 내가 음식 조절을 이렇게 해보자. 3일을 하면 자 일주일만 내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3일을 버티면 그 다음에 4일만 더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7일이 지나면 이 7일을 포함한 15일을 내가 뭔가 조절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1차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여러분이 스스로가 상을 주는 거예요. 작은 상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3일의 노력 또 3일의 노력을 달성하면 7일의 노력을 달성할 수 있고 또 7일의 노력을 달성하면 3주, 21일의 노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21일을 버티면 3개월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버티면요. 여러분들이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안에서 스스로한테 작은 상을 주면서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들어서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어때요? 짧은 목표가 아니라 내가 3개월 안에 나 뭐 몸무게 몇 킬로 뺄 거야. 그러면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한 이틀, 3일 하고 포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목표, 짧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이런 동기부여를 자신한테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감성지능의 5가지 영역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적인 거하고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 자, 우리 이런 사람들하고는 서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 미세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뭔가 굉장히 상심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 표정이 그게 드러나는데 그 친구의 그런 감정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친구를 뭐 하자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해서 감정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친구가 그럴 때는 내가 왜 그런지 그 친구에게 물어봐주고 또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친구의 어떤 감정에 맞춰서 내가 그 친구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옆에서 그 친구를 좀 뭔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어떤 관계 안에서 타인의 감정, 타인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또 감정을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대인관계 속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많은 대인관계들을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식들, 또 여러분 배우자의 또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너무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잘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대인관계 속의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감성을 향상을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좀 쿨하게 내 감정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어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감정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이 기분인 거죠, 기분.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뭔가 이런 감정에 대한 그런 목표들, 이게 구체적으로
감정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기분들을 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정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혹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표출하거나 특히 가족들이 편하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그런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조금 컴다운해서 내가 감정 컨트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이런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내가 스스로가 세우는 감정 목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 일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감정 목표도 세우고 또 내가 스스로의 감정들을 평가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쓰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특정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도 찾아보고 그럴 때 그런 이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 일기를 쓰면서 또 감정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행동과 마음의 채널을 바꿔서 좌절을 극복하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가 그런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고 또 뭔가 화가 나거나 또 분노가 일어나거나 뭔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화와 경멸 뭐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이런 적대적인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이 생각을 좀 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일 좋은 거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차분하게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차분한 그런 음악을 듣는 거. 또는 내가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비판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말고 나에게 좀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또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주변의 친구, 언니, 뭐 아니면 뭐 이모 누가 있다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가족 안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얘기하는 거죠. 화가 났던 일, 짜증 났던 일, 뭐 기분 나빴던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이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이해하고 또 나한테 좋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멘토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이런 감정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더 내가 그런 환경들을 가라앉히고 내가 그 상황들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를 통해서 그 시간을 좀 잊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등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던데요. 젊은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 등산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자전거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행이나 뭐 아니면 뭔가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기는 행동들. 이것도 내가 어떤 이 행동 불편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다음에 영화를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는 뭐 편하게 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을 내가 좀 빨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자, 자문자답이 하루를 좌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 자문은 대체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좀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좀 즐겁게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어, 이제 좋은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아침이나 뭐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뭔가 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기분을 좀 컨트롤하고 내가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활기차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침에 이런 행동과 내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보자. 한번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의 목표를 세우고 감정일기 쓰고 행동과 마음의 채널을 바꿔서 자주를 극복해보고 하루에 자문자답을 통해서 하루를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느꼈던 기분,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오늘 느꼈던 기분, 이런 감정으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었는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작성을 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내 오늘의 하루에 대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기분, 감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고 작성을 좀 해보셨나요? 이런 기분, 감정들로 내가 오늘 어떤 영향을 받았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내가 감정 일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죠. 매일.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현명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지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좀 가져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저도 감정이 좀 되게 상했는데 그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내가 내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해 봐야 될까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그날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더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고민하고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동료에게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도 참 저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이제 그런 감정 상한 것들을 근데 그냥 숨겨두고 묵혀두고 이렇게 마음 안속에 그냥 자꾸 뭔가 그 감정들의 찌꺼기들을 그냥 걸어 잠그고 있는 게 사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짧은 이제 하루 이틀의 고민, 3일의 고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때 느꼈던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은 우리의 감성, 이제 안에서 감정은 기쁨, 즐거움, 사랑, 슬픔, 좌절, 화한, 분노, 미움, 싫음,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감정들이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이 뭔지를 스스로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감, 창의성, 소통 관계, 이타심, 또 업무 성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내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성과들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업무 성과 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은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삶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좀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의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생각은 뭔가 그런 기뻤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뭔가 앞으로 내가 뭔가 벌어질 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특히
사람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 그걸 받고 굉장히 밝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항상 그런 뭔가 친절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열정을 통해서 충실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열정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주어진 내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학교 생활, 공부,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마음을 다 쓰고 있나요? 자, 근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학교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오기 싫은데 와서 밤새도록 뭔가 내가 다른 거 하다가 학교 와서 어, 이제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그러고 집에 가진 않았었나요?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혹시 그러지 않았었나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들은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뭔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행복한 삶과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삶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자존감 높은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주차 수업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주차에 다시 만나요.